곡을 좀 감상을 하고 다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아, 그럴까요? 네. 네. 한내 이별, 김성녀의 노래입니다. 네, 교통방송이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오늘의 소리 국악가요 제1부 옛소리 잊고 이어 시간입니다. 이 자리는 작곡가이자 국악실내악단 어울림 대표이신 이병욱 교수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는 이 국악가요하고 대중가요의 차이점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걸 한번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고 또 그러한 선생님이 이 보시기에는 양악하고 국악가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외국 음악을 또 숭상했고 또 우리의 생활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직접 또 해외 나가본다거나 유학을 하면은 그 각 나라의 고유성 그런 그 토속적인 음악을 그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거기에서 모든 창작 음악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전쟁이다 하면서도 자기 나라의 어떤 고유한 문화가 없을 때는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과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저는 그 국악가요와 그 대중음악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국악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고유성, 우리의 음악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그냥 대중가요, 대중음악 이런 것은 연태까지 우리가 수용해왔던 그런 외래적인 또 국적은 없는 그런 음악. 그러나 우리가 국적이 있던 없던 이런 거 생각하고 부르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음악이 일제시대 때는 어떤 일제적인 정서, 엔카풍의 그런 것이고 또 그다음에 해방 후에는 이제 서구적인 것을 그냥 무절제하게 수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화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나마나도 우리의 전통음악이기 때문에 우리 음악을 바탕으로 한 것은 그건 특별히 국악가요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중적인 가요다 이런 것은 뭐 팝음악을 주제로 했건 뭐 랩음악에 바탕을 두고서 이렇게 말만 우리말로 바꿨건 그런 것을 대중가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네. 이 양악에서는 우리 국악가요풍의 어떤 정서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에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를 들면 서태지의 그 하여가에서도 태평소 능계가락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나 물론 전반적인 게 우리 국악적이다라는 얘기는 않지만 거기에 그런 가락이 조금 그 전주 후주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은 기가 번뜩 뛰거든요. 또 서양 사람들도 보면 그 고유성 있는 우리 새나 그 태평소 소리가 저게 국악이다 하지만 우리가 국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도 국악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그렇죠. 우리 음악이 그만큼 확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중 대단하다. 김성원 선생님 피리 같은 경우도 나오나 노래에도 전주우주로도 나오고 네. 아주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세요,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이제 서양 음악을 전공을 하셨고 네.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국악가요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음반도 많이 내시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국악가요하고 대중가요의 음계나 선율 구조의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틀리죠. 네. 네, 그 우리 음계는 철저히 이제 그 5음계 중심으로 돼 있고 서양 음계는 7음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경기민요가 솔라도 도레도 미레도 레도라도 네. 이렇게 해서 또 음에 하나하나 듬성듬성 있잖아요. 5음계니까. 그렇죠. 근데 서양 음악은 바쁘게 12음까지 쪼개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 그 뭐 5개 가지고 무슨 음악이 나오겠어. 그런다 하나하나에 또 이게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라돌 때 하청이라고 하는 따라다라다리다리다리라라 여기를 떨어준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아니죠. 솔라도 도레도 미레도 레도라스 그냥 아주 그냥 서양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거든요. 한음에 대한 음가를 모르고 서구적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밝고 명랑한 경기창을 서양 사람들이 서양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부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디디디디디 굴리기도 하고 이래서 그 떠는 꺾는 띠띠디 하면 남도는 꺾어서 내는 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린 5음계라도 얼마나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음폭이 굉장히 넓으네요. 동양의 깊은 사상이 들어있죠.
선불령. 네. 민요 같은 것도 봐도 그렇고 말이죠. 서구적 그 발성하고 우리하고는 또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노동요를 하든 농요를 하든 민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도 그 일거리에 맞는 그런 선율 기법을 많이 쓰잖아요. 네. 하다못해 밴드를 하더라도 어이야디야 저으면서 이게 분명히 그렇죠. 액센트가 가는 부분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런데 서양의 밴드를 했던 오기야 뒤에 언제 그렇게 줘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노동요, 일과 함께 행동과 함께 그것이 음악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디랑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시중없이 감자반 메고 네? 강원도에 꼬불꼬불 길 따라 이렇게 정선아리랑 나오고 이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서양 발성이라서 고상한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그냥 주눅들게 만든 것이 서양 것들이란 얘기죠. 명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가끔 근데 문제는요. 네. 우리가 이게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국악 대중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 명절 때만 이 반짝반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안 해야 되는데 네. 명절 때만 항상 나오니까 맞아요. 우리 전통 음악이랄까 전통 문화는 꼭 명절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건지 내게 답답하다 그 말이죠. 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최치성 씨가 참 큰 역할을 많이 하시죠? 예. 그리고 또 주병선 씨가 노래를 했지요? 네. 네, 제목이 참 예쁩니다. 꽃분매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작곡가 이병옥 선생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90년대 들어가지고 국악가요가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하는 것이 그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네. 이처럼 국악가요가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하고 그리고 30대와 20대 사이에 끼인 국악가요, 또 국악과 양악 사이에 끼인 틈새 음악인 국악가요. 네. 이 국악가요가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그 당당한 음악 장르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좋은 해법은 없을 건지 어떻습니까? 네, 90년대에 들어서 이제 국악가요 쇠퇴기가 들은 거는 그만큼 우리 음악에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안 되고 또 방송이 안 됐다는 거죠. 또 일단 돼야만이 대중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또 심지어는 이제 연속방송 주제곡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한국적인 우리적인 우리 음악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도 많았고 또 너무나 그 서구적인 선풍적인 그런 파퓰러 뮤직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이렇게 타고 흘렀기 때문에 우리 음악이 뒷전에 물린 것이고 또 이런 우리 음악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저는 이제 대중들이 이제는 의식이 많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음악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음악을 수요 공급이 많을수록 많은 음악이 제작되고 또 방송에 편성을 많이 둬서 우리 음악을 좀 대대적으로 많이 낼 수 있고 또 일반 드라마 모래시계 이런 거 등등 봐도 전부 러시아 음악을 갖다가 이미테이션 아니면 그대로 쓰는 경향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철저히 한국적인 음악으로 재창출돼서 창작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아주 꼭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만 된다면은 한국 음악이 머지않아서 우리 생활권에 어딜 가든지 방방곡곡에 그래야만이 이제 세계 속으로 나가서 한국이란 나라 음악은 이렇구나. 음악만 들어도 한국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이 따라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사실 수요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해주는 사람이 부족했을 때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급자를 교육시키는 작업. 이 작업이나 선행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교과 편성도 음악교육에서 더 대대적으로 더 많이 우리 음악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음악은 좀 덤으로. 덤으로 우리가 감상 정도나 하고. 그렇구나. 비교 연구할 수 있을 정도. 네. 이제 우리도 이제 위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해외에 전파시키는 방법은 뭐 얼마든지 좀 쉽지 않습니까? 우리 것 가지고 들어도 우리 한국인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상한 짓 해가면서 그거 살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흉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선생님. 국악가요의 이제 작곡가로서 또 우리 국악실내악단 어울림의 리더로서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 뿌리가 이렇게 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 더 어울림이나 또 작곡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세계를 위한 어떤 발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네, 대안이 있죠. 제가 이제 그 88년에 귀국해서 쭉 한 작업이 국악의 대중화, 그다음에 현대화, 우리부터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층서부터 노인네에게 이렇게 잘 알기 위해서 이제 대중화 작업이 음반 1, 2, 3집이 나왔고, 그다음에 현대화. 또 조금 그것을 격을 높여서 조금 수준을 높게 해야 되거든요. 현대화. 그다음에 이제 세계화. 그럼 세계적으로 서로 그 공간들을 형성했으려면 서구적인 요소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집시 음악이라든가 라틴 음악이라든가 이런 음악은 음악만 들어도 그날의 정서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도 우리가 수용하면서 우리 것에 분명한 맥을 짚어줄 때 이것이 세계 시장에 호응받는 그런 것으로 될 것으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냉전 시대에는 그야말로 군사력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탈냉전 이후에는 경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가 반드시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 문화를 그야말로 무기화시키고 상품화시킬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명옥 선생님 이 한가위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좋은 말씀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주 저희 그 교통가족을 해서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김병준이 작시하고 국악실내악단 어울림의 연주로 국악가요 햇빛맞이를 들으면서 제1부 옛소리 잊고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제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방송이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오늘의 소리 국악가요 제1부는요. 소리가 보인다 PCS016 한국통신 쿠리텔 협찬이었습니다. 열린 소리 열린 세상 FM 95.1MHz 교통방송입니다. HLST 다른 정보 밝은 방송 TV의 교통방송 우리 기술 세계인의 타이어 한국타이어 협찬 15 6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영화가 함께하는 오늘의 소리 국악가요 제2부 국악가요 한마당을 펼쳐드리겠습니다. 8월 한가위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오늘의 소리 국악가요 제2부는요. 소리가 보인다 PCS016 한국통신 후리텔 협찬입니다. 네, 김정엽씨. 네. 제1부에서는 국악가요의 유래와 음악적인 특징을 저희들이 두루두루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이 시간에는 국악가요 보급에 앞장서온 소리꾼들과 연주 그룹들 그리고 그들의 음악 세계를 돌아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네. 김영아 씨. 예. 우선 그 조용한 연주곡을 먼저 한 곡 듣고 얘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예. 신진의 연주 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가는 길. 네, 교통방송이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오늘의 소리 국악가요 제2부 국악가요 한마당 시간입니다. 네, 김정엽 씨. 네. 이번 자리에는요 국악가요를 직접 부르시는 소리꾼이 나오셨다면서요? 네, 소문 빠르네요. 국악실내악단 슬기둥 단원이자 국악가요 소리꾼이신 김용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제가 말이죠, 우리 교통가족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깝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정말. 김용우 씨는 이 사진으로 아니면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려야, 네.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진가를 아실 텐데, 그죠? 지금도 참 이렇게 한마디로 해서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한복도 아주 곱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라디오의 좋은 점이 그거거든요. 상상력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제 말씀을 들으시고 교통가족 여러분 중에서는 글쎄 저 친구가 좀 나이가 먹었나 들었나 걱정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저 클린트 이스트우드? 예. 그 사람 발음 한번 해보세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우드. 그 사람의 젊었을 때 20대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브래드 피트가 아닌가? 아, 그래요? 그럼요.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아, 김재엽 씨. 자, 김용우 씨. 네. 참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같이 고생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주엔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국악동요제에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국악동요. 참 생소한 것 같기만 하면서도 분명히 내 것인데. 그렇죠. 내 건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는 건 웬일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국악가요, 아니 국악동요 하면은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국립학교에 다닐 때 조금씩 배웠던 이제 그런 노래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제 아는데, 그 국립국악원에서 주최를 해가지고요, 해마다 그 새로운 그 창작품을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금이 한 6번인가 7번째 꽤 오래 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작 동요를 만들어서 일선에 있는 국악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배포를 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우리 동요를 많이 알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행사를 해마다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도요, 여기 저희 교통방송에 보면은 휴게실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국악원에서 그 개최하는 동요제, 국악 동요제에 대한 그 안내 책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악보도 실려 있고 여러 가지 곡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던데요. 예, 해마다 그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노래를 그때 이제 대상으로 발표되는 곡들을 가지고 뭐 어디 일선에 가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본 적도 있고 아주 재미있는 노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말이죠. 이게 국악 대중화보급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이제 백년지 대계. 예. 너무 거창한가? 이런 생각을 해서라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국악 동요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의 맛을 그야말로 그 스스로 느낄 줄 아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 국민적으로 이게 전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는데 진짜 구장에 가서 운동을 많이 해도 이런 운동을 거의 안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 선생님, 앞으로도 많은 이렇게 힘을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국악가요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현재까지 국악가요를 창작을 하고 또 보급을 해온 그 단체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슬기둥이 85년도에 제일 먼저 그 실내악단으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하게 된 배경에는 그 김용동 씨나 이런 분들이 70년대부터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발판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8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86년도에 어울림이 창단을 하고요. 실내악단 어울림. 그리고 나서 90년대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그 실내악단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뭐 실례로 뭐 다스림이라고 하는 팀은 이제 여성 실내악단으로 여성들만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인데요. 뭐 국악 동요를 전파하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 찾아다닙니다.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음악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쳐줘서 정말 대단한 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음 그리고 뭐 한마루 한 그런 팀들이 전국적으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참 그 시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탄생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탄생이 돼서 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자취 없이 사라지는 그런 단체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분명한 자기의식이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이런 단체들은 결과적으로 그 수명이 짧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끈질기게 꽤 오랫동안 아주 많은 창작 활동을 해온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 슬기둥과 어울림이 거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계속적으로 이제 음반 작업을 통해서 또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 공연을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음악을 하는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이제 라이브 공연에 가서 봐야 이제 그 진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그룹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왕성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른 그룹들도 보면 이제 음반을 그 간간히 이제 내면서 실제로 이제 대중들하고 만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슬기둥의 중추적인 멤버들은 누구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경기도립 국악관현악단의 지휘자로 계신 이준호 씨가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계예대 교수로 계시는 강호중 선생님. 네. 네. 그리고 그 KBS에 계시는 그 정순현 씨, 그리고 또 원일 씨, 뭐 이런 친구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슬기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준호 씨. 요즘 김준호 씨가 또 많이 뜨대요. 준호라는 일이 좋은가 봐요. 자, 우선 노래 한 곡 듣죠. 예. 어떤 곡 준비됐습니까? 산도깨비 저희들이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 네. 산도깨비면 또 강호중 씨 뺄 수 없죠. 예, 그렇죠. 아주 그 재밌고 동요 같으면서도 또 국악가의 그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죠. 예. 이건 남녀노소와 같이 불러도 뭐 전혀 하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점잖은 사람 좀 부르기 좀 그럴 것 같고요. 같이 듣습니다. 강호중이 불러줍니다. 산도깨비. 네, 국악실내악단 슬기둥의 국악가요, 이 소금장서구 산도깨비 네. 이 두 개를 같이 들어봤죠? 예. 근데 말이죠, 한 가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슬기둥의 술갈론, 술계정 아니고 술이 아니고 슬기둥. 발음 좀 잘하게 단체를 만들지 말이죠. 예. 발음도 복잡하게 만들어. 깡꽁깍지, 안깡꽁깍지 하는. 아니 근데요, 예. 슬기둥. 이게 어떤 뜻이 담긴 뜻이요? 이름이에요? 그 구음이라고 생각하면 말을 할 때 그 악기 소리 있죠. 가야금이나 검은고 현악기를 그 연주를 할 때 보면은 그 악기 소리 자체를 이제 구음이라고 해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슬, 기둥, 검은고로 이제 예를 들면 뜰, 땅 뭐 이런 식으로 연주 주법을 말하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두 곡을 같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슬기둥의 대표적인 그런 그 가요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슬기둥의 색깔론을 좀 논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데올로기적 색깔론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는. 이 슬기둥이 여러 가지 그 창작곡에서 히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분명히 거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고 한국적인 공감할 수 있는 그 정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히트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색깔론을 좀 분명히 펴주시기 바랍니다. 좀 무서운데요. 말씀하셨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출범할 당시부터 보면은 그 국악이 대중화입니다. 가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슈로 내놓은 건.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좀 일반 사람들이 듣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통음악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듣고 재미없어 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단 쉽게 만들어서 들려준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그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우리 국악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율이나 만들어지는 그런 노랫말들도 좀 우리적인 정서를 가지고 만들면 아무래도 좀 그렇다고 또 우리 국악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양악기인 뭐 신디사이저나 드럼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과감히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악기와 함께 한번 어울려보는 어떤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지금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리라고는 사실 저희도 생각은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 워낙에 목말라 있었던 대중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쪽 음악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 슬기둥 음악 하면 쉽고 재미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좋아들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너무 쉽고 재미있다. 여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우리의 한이라든가 흥이라든가 멋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배제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 여론도 있습니다. 증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국악가요 쪽보다는 그 우리 그 전통 토성민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식임새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 그런 식임새를 표현을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들었을 때 저게 어떻게 목을 써서 내는 소리냐 참 궁금해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하려고 따라 하다 보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좀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됐는데 이제는 가능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음악에 대한 관심을 유치해 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식임새가 많이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일단 언뜻 듣기에는 일반 가요와는 별 차이가 없는 듯한 그렇죠. 하지만 국악기를 사용한 예. 어떤 그런 식의 느낌들을 주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사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한이나 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아까운 부분. 그렇죠. 저도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우리 중요한 거는 이렇게 김용화 씨. 예. 그 증인이 지금 이실직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좀 하려고.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김용호 선생님 같은 분이 지금 시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과 뭐가 이런 게 좀 조금은 좀 색깔이 분명치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부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아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우리의 국악가요 내지는 전통가요 내지는 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용화 씨, 네. 이제 김용호 씨가 지금 가끔 그 식인세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글쎄 저는 조금 느낌은 있거든요. 느낌? 어떤 예. 세상을 느낌 가지고 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사셔야지. 정확한 그 의미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김용호 씨, 우리 물론 교통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방송을 자주 들으시니까는 네. 국악에 대한 전통적인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많이들 아세요.